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텐션, 집중하는 거잖아요. 뉴진스 춤만 춰도 집중이 되잖아요. 네, 일련의 연관성을 다 이해를 하고 성능이 실제로 저는 체감이 됩니다. 느껴지시나요? 네, 느껴져요. 네. 저희가 지금 이제 이 AI가 실제로 지금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얘기를 또 좀 해봤는데요. 특히 생성 모델, 특히 네네. 이미지 생성 모델에 맞습니다. 대해서 네. 좀 봤는데 사실 근래에 가장 화두가 되는 건 이미지 생성 모델도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럼요. 네네네. 저희가 챗 GPT라고 하는 언어 모델, 언어 생성 모델이 아무래도 가장 큰 화두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네. 결국에는 언어를 다룬다는 게 결국 세상을 이해하는 거지 그쵸? 않습니까? 네. 텍스트를 이해한다는 건 결국은 세상을 이해한다는 거니까요. 근데 이 언어 모델에서 가장 저희가 많이 들었던 단어가 바로 GPT 아니겠습니까? 네. 챗 GPT의 그 GPT요. 근데 GPT의 단어가 GPT인데 각각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네. 제가 이것을 어떻게 설명드릴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생각을 해낸 건데 네. GPT에서 G가 Generative, 생성 AI, 이것도 생성입니다. 네. 그 다음에 P가 Pre-trained, 사전 학습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Transformer예요. 근데 G는 이 생성 AI, 챗GPT가 왜 있느냐? 약간 의의죠. 네. 생성 AI다, 나도. 의의죠. 그 다음에 P는 Pre-trained, 사전 학습을 왜 했느냐? 네. 전이 학습을 시키기 위함입니다. 예, 이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니까 다른 쪽에 약간 하위 태스크, 다른 업무 쪽으로도 전이 학습을 시키니까 잘 되더라. 그러니까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네. 목적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죠. 애초에 이걸 크게 대형 언어 모델을 학습을 시키니까 다른 뭐 감정 분석이나 뭐 다른 이제 번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다 잘하더라. 네. 네. 그게 바로 프리트레인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네. 있죠. 언어 모델을 만든 목적. 그 다음에 이게 가능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아키텍처가 되겠죠. 그게 이 아키텍처가 트랜스포머입니다. 네. 그럼 앞에 이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사실 이 트랜스포머라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GPT에 보면 어떻게 보면 안고가 트랜스포머라고 할 수가 네.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네. 우리가 트랜스포머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는 결국 쉽게 설명을 하면은 다음 단어가 뭐가 나올지 예측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스 다음에 뭐 아메리카노가 확률이 네. 높겠죠. 갑자기 네. 아이스 다음에 뭐 전차 이렇게 나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쵸. 예.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사실 이런 그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저만 이렇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는 네. 게 아니고 이 젠슨 황 CEO가 있잖아요. 네. 예, 젠슨 황 CEO가 엔비디아의 GTC 2023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AI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본인이 스스로 나와서 말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중요한 몇 가지를 본인이 언급을 하거든요. 네. 여기에 바로 당당히 트랜스포머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젠슨 황이 얘기를 하는 것도 결국 네. 엔비디아가 나아갈 길은 시작은 AI고 끝은 메타버스거든요. 결국에는. 네. 근데 여기서 AI 가장 중요한 기법 중에 하나를 젠슨 황은 트랜스포머로 꼽았다라는 거죠. 네. 저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사실 발표가 된 게 2017년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후부터 사실 이 언어 모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른 빠르게 발전을 학습을 했죠. 네. 시작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다음에 이 그림 아까 이게 구조 잘 봐주세요. 이게 네. 바로 구글에서 내놓은 트랜스포머 이제 논문이거든요. 네. 이제 Attention is all you need라는 논문 제목입니다. 네, 제목 자체에 뭔가 함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랜스포머가 결국 문장 전체 안에서 단어들 간 관계를 학습을 하는 거예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자동 생성이면 그 단어와 단어 간의 관계를 보고 관계가 높을 것 같은 단어를 생성하는 거잖아요. 네. 트랜스포머가요. 근데 기존에는 이 결국 단어 투 단어,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해요. 조금 더 유식하게. 네. 시퀀스 투 시퀀스, 문장에서 문장, 문맥에서 문맥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생성하는 건데 여기서 기존에는 뭐 CNN이나 뭐 RNN이나 다른 뭐 기존의 방식을 썼는데 네. 어텐션이라는 기법만 써도 되더라. 그게 바로 이제 구글이 내놓은 이 어텐션에서 all you need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트랜스포머에서 또 핵심은 어텐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어텐션이 뭐느냐? 사실 어텐션, 집중하는 거잖아요. 뉴진스 춤만 춰도 집중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어텐션은 저는 그 춤을 못 춰서. 네, 어쨌든. 네. 어쨌든 어텐션은 집중하고 주의를 시키는 겁니다. 네. 주의가 딱 되잖아요. 여기서 또 어텐션은 제가 이게 계속 축약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네. 어텐션에서 또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셀프 어텐션, 나에게 집중. 나를 보고 다른 단어를 집중시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은 네. 셀프 어텐션이라는 건 어떤 단어가 어떤 문장 안에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떤 문장 안에서 다른 단어들과 어떤 것과 가장 연관성이 높으냐. 아까 말씀드린 거랑 계속 똑같아요. 네. 네. 뭐 그래서 확률 모델 같이. 확률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어 시퀀스. 시퀀스는 단어들이 연속됐다는 게 시퀀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단어 시퀀스 안에서 각각 어제와 카페를 가지고 셀프 어텐션을 해본 겁니다. 네. 그래서 어제 다음에
뒤에 어떤 단어가 제일 어울릴까요? 그래서 갔었어. 어제 어디 갔었겠죠. 갔었어. 어제 많더라. 이런 식으로 여기 숫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확률인 거죠, 일종의. 네. 예, 확률인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카페 뒤에서는 뭐 갔었어 아니면 거기 아니면 뭐 사람 이게 네. 확률이 가장 높더라. 이 트랜스포머 알고리즘이 이 단어 뒤에 올 것들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럼요. 알고리즘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저희가 단순히 좀 단어로만 얘기해서 그런데 네. 예를 들어 이 GPT를 썼을 때 문장이 길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 앞문장에 있었던 이 일련의 연관성을 다 이해를 하고 그렇죠. 그 뒤에 여기 올 확률상 높은 걸 찾아낸다라고 사실은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문맥을 이해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음. 뭐 단순히 자동 생성 단어가 아니라 네. 문맥이랑 문장을 그냥 통째로 이제 이해를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바로 병렬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하나 어제, 카페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한꺼번에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랑 많더라까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병렬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빠른 속도로 다른 뭐 기존의 방식보다 뭐 RNN이나 CNN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뭐 시퀀스 투 시퀀스의 자연 처리가 가능하더라. 라는 게 핵심입니다. 네, 사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 GPT 뭐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챗 GPT를 썼을 때 사실 기계랑 대화하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이랑 꼭 대화하는 것처럼 그럼요. 이야기가 술술술 네. 풀려 나오고 답안도 나오는 게 사실 이 알고리즘의 영향이었다라고 맞습니다. 봐도 무방하지 않나라는 그럴 것 생각이 같아요. 듭니다. 네. 결국에는 어텐션이 제일 중요하다. 네. 뉴진스 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텐션 뉴진스 네. 네,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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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퀄리티가 좋은 네. 지금 저희도 편하게 쓰고 있는 이 챗 GPT라는 서비스가 만들어졌는데 네. 더 좋아졌잖아요. 지금 GPT-4라는 게 나온 지 얼마 안 됐죠. 그럼요. 네. 근데 GPT-4가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GPT 원래 3.5였지 않습니까? 네. 3.5를 이제 절대 안 쓰고 저는 4만 써요. 성능이 실제로 저는 체감이 됩니다. 네, 느껴지시나요? 느껴져요. 네. GPT 3.5가 물론 훨씬 빠르지만 네. GPT-4가 훨씬 더 깔끔하고 성능이 괜찮다는 걸 제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느낌만으로 표현을 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수치가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내 서비스보다 그러니까 국내 딥러닝 서비스보다 한국어로 더 잘 이해하는 듯하다. 이게 각 언어별로 GPT-4가 얼마나 여러 가지 언어를 다중으로 이해를 잘 하고 있느냐 그 네. 정확도로 따진 건데요. 여기서 가장 밑에 있는 게 GPT 3.5 그러니까 기존의 챗 GPT가 영어를 이해하는 정확도였습니다. 그게 70%. 근데 한국어가 77%예요. GPT-4가. GPT 3.5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네. 무슨 느낌이냐면 GPT 3.5가 영어로 사실 답변을 낼 때 혹은 영어로 질문했을 때 굉장히 잘 수행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GPT-4 와서는 사실 GPT 3.5 때는 제가 한글로 뭐 얘기하면 그럼요. 답변 수준이 그렇게 썩 훌륭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느리기도 하고요. 네. 그랬었는데 지금 GPT-4는 이 3.5 버전의 영어보다 한국어라는 걸 더 잘하는 수준이다라는 그럼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네. 그래서 원래 GPT 3.5 쓰실 때는 사람들이 번역 확장 프로그램을 썼었어요. 네. 네, 영어로 물어봐서 한글로 다시 보고 뭐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 여기서 굉장히 한국의 개발자분들은 많이 공포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희가 이 처음에 AI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가졌던 가정 중에 하나는 네. AI 서비스는 데이터 기반으로 가기 때문에 로컬라이제이션 된 서비스들이 네. 좀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사실 저는 이 결과를 보고서 그 생각이 조금은 네. 바뀌긴 했습니다. 뭐 물론 아직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많긴 하지만 네. 이것도 또 하나의 AI 시장의 경쟁 구도를 지켜보는 하나의 그렇죠.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은 좀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 이해력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것은 바로 GPT 3.5에 대비해서 GPT-4가 나타내고 있는 성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또 꼽자면 바로 네. 멀티모달이라는 기능이거든요. 멀티모달이요? 네. 네. 아직은 저희가 그 챗 GPT 그 화면에서 쓸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쓸 수는 없어요. 근데 나중에 오픈이 되겠죠. 근데 이 GPT-4가 할 수 있는 멀티모달이라는 게 모달이라고 하면 좀 어렵고 모듈이라고 이해하시면 더 네. 직관적일 것 같아요. 모듈 여러 가지 입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멀티 모듈. 그러면 우리가 기존의 텍스트로만 이렇게 챗 GPT한테 명령을 내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시각 정보, 그러니까 이미지 정보까지 같이 학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죠. 시험 문제를 캡처를 해요. 네. 시험 문제를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 정보를 띄워요. 네. 그리고 제가 또 텍스트에다 쓰는 겁니다. 이거 부분, 특히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돼. 알려줘. 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 이미지 정보를 챗 GPT가 보고 나서 거기에다가 제가 질문한 텍스트까지 얹어서 종합적으로 사고해서 답변을 내놓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된다. 그랬더니 네. 실제로 저희가 뭐 텍스트만 보고 세상을 이해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시각 정보, 비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소리, 뭐 그럼요. 그다음에 뭐 냄새, 뭐 이런 네. 것들이 다 중요한 건데. 그렇죠.
그래서 GPT-4는 멀티모달이기 때문에 이미지 데이터까지 학습을 했더니 기존 성능보다 이게 시험 성적이거든요. 네. 각 영역에 있어서 시험 성적입니다. 여기 파란색이 GPT 3.5였어요. 네. 근데 여기다가 이 에메랄드가 GPT-4였고요. 네. 그다음에 진한 녹색 있죠. 네. 진한 녹색이 이 GPT-4 멀티모달을 썼을 때 성능 향상폭입니다. 우리가 GPT 3.5를 썼을 때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네. 앞으로 훨씬 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네. 더욱더 발전할 것 같은데 어디까지 갈지 한번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인풋대에서 들어가는 데이터가 이제 뭐 저희가 텍스트만 주로 넣었다라고 하면 이제 이미지도 들어갈 거고 영상도 향후에 네. 영상도 들어갈 거고 이제 소리도 들어갈 거고 아, 저희가 그렇죠. 지금 사람으로서 네. 느끼는 어떤 이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졌을 때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도 굉장히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나중에 향수도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뿐만이 아니라는 얘기가 또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멀티모달 방식 때문에 GPT-4가 굉장히 파워풀한 성능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도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되는 GPT-4의 특징이 그럼요. 있다라고 하던데요. GPT-4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무서웠던 부분은 뭐냐면 안드레 카파치라고 있어요. 네. 예, 원래 테슬라의 FSD를 총괄했던 디렉터입니다. 네. 이 사람이 어디 가나 했더니 다시 오픈 AI로 갔더라고요. 음. 이 사람이 원래 오픈 AI 창립 멤버였다가 네. 2017년에 테슬라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음. 네. 이 사람이 그 본인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GPT-4는 아직 모든 힘을 보여주지도 않았다. 네, 더욱더 할 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 샘 알트만도 비슷한 얘기 하지 않았나요? 맞아요. GPT-4만 해도 지금 맞아요. 할 게 너무 많아. 할 게 너무 많다. 아직 네.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다. 네. 그리고 사실 이거는 조금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고 사실 GPT-5까지 개발할 때 그 학습 비용이라든가 네. 출연 비용을 GPT-4도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안 열어주고 있잖아요. 네. 아직도 하루에 뭐 25개인가? 거기까지 질문 제한을 줬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게 안 늘어나더라고요. 그게 결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그 비용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GPT-5 개발은 조금 더 미뤄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표면적 이유도 되게 중요하죠. GPT-4가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영역이 너무 많으니까요. 거기서 리플렉션 있지 않습니까? 네. 셀프 리플렉션. 이게 점차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GPT-4에서는요. 네. 자기가 알아서 뭔가의 계획을 평가를 한 다음에 네. 다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맞습니다. 리액션을 하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하시는 스스로 거잖아요. 피드백을 받아서 네. 더욱더 나은 결과물을 낸다는 거. 그게 바로 셀프 리플렉션이거든요. 이게 어떤 기업에서 GPT-4를 통해서 자기 반성 기법, 셀프 리플렉션 기법을 통해서 GPT-4를 향상을 시켰다는 거예요. 능력을. 네. 그 생성 AI 모델별로 코딩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 코딩 테스트 능력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기존의 GPT-4는 0.67. 100분율로 따지면 67점이었어요. 네. 근데 자기 반성 기법을 썼더니 88점이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능력이 향상 중이어가지고요. 지금은 90점이 넘는다고 해요. 이게 시니어 개발자 수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상 프로그래머들이 좀 좌절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걸 보고. 네. 그리고 GPT가 생성한 작업 결과물에 대해서 얼마나 네. 이게 옳은 결과물이냐. 기계가 평가하고 사람이 평가를 한 겁니다. 근데 네. 이게 Y는 X축이에요, 거의. 기록이가 Y는 X잖아요. 네. 이 말인즉슨 사람이 평가하나. 기계가 평가하나 거의 뭐 비슷비슷하다. 그 말인즉슨 사람이 굳이 평가를 해야 되냐 이런 수준이 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기계가 스스로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하면은 어디까지 또 빨라질지 감히 예상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내가 이제 공부까지 해서 내가 좀 틀린 문제를 그럼요. 만들어내면 네, 내가 그거 수정해서 다시 더 좋은 결과물을 낼게 여기까지 왔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기술이 너무 수요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실제로 기업단에서 그래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릴 텐데요. 네. 기업단에서 최근에 며칠 전에 뉴스가 났죠. 네. IBM에서 벌써 인력을 해고할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네, 그 뉴스 기사 저도 봤거든요. 네. 예, 이게 뭐 때문이다? 바로 지금 AI 때문에 AI 그렇습니다. 기술 때문이다라는 네. 건데요.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그런 기업들의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